옛날 옛적 고요한 숲속 작은 마을에 마틸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틸다는 그녀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항상 숲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마틸다는 동생 티모에게서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푸른 깃털을 가진 신비로운 새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을 어른들은 그 새가 마음에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틸다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그녀는 결심했죠. 그 새를 찾아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싶다고요. 마틸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티모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걸어갔고 여러가지 동물들과 만났습니다. 사슴, 다람쥐, 그리고 미소를 보이는 꽃들까지. 마침내 마틸다는 알록달록한 꽃밭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환상의 세계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나그네 어떤 장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마틸다와 티모에게 아주 오래전에 마을에서 사라진 작은 고양이 미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틸다는 미미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고양이를 찾으려는 마음이 새를 찾으려는 마음과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파란 새와 미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모험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종종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고양이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새의 흔적은 점점 더 희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환상적인 전설을 간직한 노루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노루는 그들에게 파란 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한편으로는 미미가 어디에 있는지도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노루의 도움을 받아 큰 호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비밀의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호수가에 파란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부신 파란 깃털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비로웠습니다. 그리고 설마 미미도 그곳에서 파란 새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마틸다와 티모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미미를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미미는 당연히 그들을 알아보고 기쁘게 응답했어요. 마틸다는 파란 새에게 부탁할 두 가지 소원을 잘 생각해뒀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소원, 둘째는 티모와 자신이 평생 좋은 친구로 살기를 원한다는 소원이었죠. 파란 새는 마틸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단순히 새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틸다와 티모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보여줄 때 진실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들 둘은 언제나 친절하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마틸다와 티모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도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들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새는 약속한 대로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친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리아와 티모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깊은 숲속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동시에 가진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빛나는 검은 깃털과 밝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은 항상 그녀를 바라보며 감탄하곤 했지요. 또한 까마귀는 굉장히 영리해서 항상 숲속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찾아내곤 했답니다. 어느 날 까마귀가 날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찾고 있을 때 한 작은 오두막집을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때 오두막집 주인이 노르망디 치즈를 베란다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냄새가 까마귀의 코 속으로 풍겨왔지요. 까마귀는 그 향기에 이끌려 치즈를 쪼아들며 날아올랐어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여우는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우는 매우 영리했지만 게으르고 항상 다른 동물들의 음식을 훔쳐먹곤 했지요. 여우는 까마귀가 높은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주위를 돌려 치즈를 떨어뜨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나무 아래로 다가가 까마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 아름답고 지혜로운 까마귀님, 당신의 빛나는 깃털과 반짝이는 눈은 이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로군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 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까마귀는 여우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것을 항상 좋아했기 때문이죠. 자신감이 넘친 까마귀는 여우의 요청을 받아들여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까마귀가 입을 벌리자 치즈가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재빠르게 떨어진 치즈를 주워 먹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영리한 까마귀도 때로는 속을 수 있다니 놀랍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치즈를 가져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고 여우는 치즈를 맛있게 먹으며 고소하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까마귀에게 큰 교훈을 남겨주었답니다. 아무리 칭찬을 듣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 이후로 까마귀는 여우의 간기를 조심하게 되었고 누구의 칭찬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왕국에는 젊고 용감한 왕자 미네트가 있었습니다. 미네트 왕자는 왕국의 백성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며 정의를 수호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끊이지 않았고 이번 이야기는 왕자와 마법의 기차에 대한 것입니다. 왕국의 북쪽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는데 이곳은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기차가 밤새 숲을 가로지르며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왕자 미네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그 기차를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네트 왕자는 자신의 검과 잘 훈련된 말을 데리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숲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기도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아주 특별하게 빛나는 철길을 발견했습니다. 철길을 따라가자 그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오래된 기차역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기차가 멈춰 서 있었고 기차는 낡았지만 동시에 매우 신비스러웠습니다. 미네트가 기차에 다가가자 기차는 스스로 문을 열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기차에 올라탔고 기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은 마법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빛나고 반짝였으며 주변의 풍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기차는 미네트를 데리고 하늘을 날아 왕국의 전경을 보여주며 숲을 넘어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만난 선장은 고대의 현자로 미네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의 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기차가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네트는 깊이 생각한 후 자신이 왕국의 평화와 백성들의 행복을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기차를 더욱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기차는 그를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 여러 가지 시험을 주었습니다. 용과의 싸움, 지혜의 시험, 그리고 사랑의 시험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미네트는 점점 강인한 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최종 시험에서 미네트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까지 했고 그 순간 기차는 마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미네트는 알 수 없는 장소에 내려졌습니다. 그는 왕국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평화롭고 번영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차의 마법 덕분에 왕국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네트 왕자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용기를 배웠고 그의 이야기는 왕국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소원은 왕국의 미래를 밝게 하였고 미네트는 영원히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네트 왕자의 모험과 마법의 기차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오늘날에도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소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미공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딸로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그가 제일 사랑하던 것은 마을 근처에 있는 비밀의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신비로운 생명체와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장소로 장미공주는 종종 그곳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숲속에는 마법의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매년 한 번씩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했습니다. 이 장미꽃은 마법의 장미라 불리며 누구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은 신성한 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법의 장미를 따는 자는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미공주는 항상 마법의 장미를 보고 싶어 했지만 도전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법의 연못에는 강력한 마법이 걸려 있어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이 장미를 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용감한 이들이 그 장미를 따기 위해 도전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기사인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모험심과 정의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장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장미공주에게 접근했습니다. 장미공주님, 제가 그 마법의 장미를 따드릴 수 있다면 당신의 손을 잡을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장미공주는 피에르의 용기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피에르,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 장미를 딸 수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피에르는 장미공주의 말에 힘입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숲을 거닐다 보니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마법의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미꽃들이 그의 눈앞에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미꽃을 따기에 앞서 여러가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첫 번째로 연못을 지키는 도마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은 말했습니다. 용감한 기사여, 너는 마음이 순수한가? 진실로 원한다면 나에게 증명해 보아라. 피에르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장미공주를 위해 이곳에 왔소. 그녀의 마음을 얻고 그녀를 사랑하기 위해 이 도전에 임하고 있어. 도마뱀은 그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에르는 마법의 안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안개는 마법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고 피에르는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과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법의 안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르는 마법의 연못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에는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있었고 연못 중앙에는 아름다운 마법의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장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장미 공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순간 연못의 물방울들이 빛나면서 축복의 기운이 피에르를 감쌌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빛 속에서 연못을 빠져나와 장미 공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장미 공주는 피에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얻었소.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지요. 그리고 둘은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로 비밀의 숲은 더 많은 마법의 장미가 피어나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는 뒤에서 덧붙여진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장미 공주와 피에르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